I wrote a message in my notes that I'm never gonna send to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잘 하고 다니는 이 약간 구운 복숭아 메이크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겟레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겟레디만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우선 이거는 모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모두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언니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 로션까지 바르고 온 상태고요. 선크림을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써주고 있는 EGF 톤업 선 비비 보라 컬러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일단은 비슷한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와서 비슷한 질문들은 좀 묶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은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잘 해달라 해도 안 해줘요. 남자친구가 연락 잘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하게 하는 방법? 이 연락이 잘 안 된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어났다, 점심 먹는다, 퇴근한다 이러고 뭐 밤에 자기 전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자기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루틴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정도를 이미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면은 너무 남자친구를 본인한테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서로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내 서운한 거를 무조건 남자친구가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성인이잖아요. 각자 할 일이 있고 자기 개인 시간이 있는데 모든 시간을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필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남자친구가 표현을 안 해서 속상해요라고 했었던 분이랑 좀 같은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좀 막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만나시고 계시죠? 이렇게 서운한 게 많으면? 서운한 걸 찾아 나서지 말고 그냥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너무 막 상대방을 바꾸려 들면 안 되거든요, 연애를 할 때. 저야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상대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답이 없지, 그 상대를 바꾸려고 들면 나만 고생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 표현을 많이 안 해줘서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표현 잘 안 하고 연락 잘 안 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가 감내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바꿀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감내하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거 누구 탓을 하고 내가 너한테 더 표현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연락도 더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왜 너는 계속 바뀌지 않고 그대로야?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너무 원하고 내가 너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맞춰버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거든요. 이분이 사연을 여러 번 보내셨던 걸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헤어질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십시오. 내 남자친구는 묵뚝뚝하고 연락이 잘 안 되지만 만나서는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그게 약간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맨날 써주는 이 VDL 파운데이션 써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자이너인데 일하기 싫어요. 일 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해야지. 대신 이제 조금 배고프고 좀 이제 좀 처참하고 카드빚 계속 쌓이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일 하기 싫으면 일 안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일을 안 함으로써 오는 그 뒷감당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죠. 근데 디자이너인데 일하기 싫어요면은 직군을 바꾸고 싶다는 건가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세요. 일을 안 하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을 하기 싫으시면 일을 안 하시면 되고요. 살짝 그 일을 안 함으로써 오는 그 뒷감당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티인가? 근데 일하기 싫을 수 있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생활을 해야지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일 하기 싫어도 좀 견뎌보세요. 그 직업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직군을 한번 바꿔보세요. 직군을 바꾸면 또 이게 막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그때는 정말 일하기 싫고 정말 괴로웠어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부터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군을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예뻐지기 너무 어려움. 이거는 근데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어떤 게 안 어울리는지를 파악하려면 내가 많이 입어봐야 돼. 내가 많이 입어보고 많이 발라보고 많이 뭔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찰떡같이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한 20대 중반이 돼서야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찾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변에 찰떡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또 구상을 해보고 너무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막 요즘 퍼스널 컬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막 체형 분석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번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컨설팅 해주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컨설팅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크서클 좀 많이 심해져서 이거 루나의 연어 색상의 컨실러를 한번 얇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전 브러쉬 쓰는 거 좀 귀찮아서 이 퍼프 엉덩이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예뻐지는 방법이 너무 쉽고 다양해요. 막 되게 컨설팅을 잘 해주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돈이 들더라도 옷 사는 거 실패하는 돈, 화장품 사는 거 실패하는 돈 모아서 그런 거 한번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내 추구미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 사람과 비슷하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닐라코 파우더로 쓸데없는 유분을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파우더를 해주고 저는 모든 거를 하기 앞서서 볼터치를 먼저 해요. 그래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요즘에 빠진 조합이 있어요. 이 VDL의 바운싱 피치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고민이. 정시 대학까지 떨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정시가 떨어지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은 재수를 하고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로 대학을 다시 가야 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근데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추가 합격했었거든요. 대학교? 저도 그때 진짜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번호 기다려보세요.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눈까지 발라주고 여기 턱까지 발라줍니다. 그리고 코끝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다음 질문. 성인 되고 2년 동안 총 23kg 뺀 다이어터입니다. 현재는 유지하던 몸무게에서 플러스 2, 3kg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10kg를 더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다짐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독하게 마음 먹고 뺐던 것만큼 마음을 다시 잡아보고 싶은데 옛날만큼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현타 오고 고민입니다. 날씬했던 적이 없어서 올해는 정말 빼고 싶은데 혜원 언니가 이번에 감량하셨으니 꿀팁과 제가 다시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23kg? 진짜 완전 당신 리스펙. 이미 23kg 뺀 거면 진짜 거의 초등학생 한 명이 나간 거거든요. 와, 당신 진짜 리스펙. 무조건 이 사람은 무조건 할 수 있음. 진짜로. 저보다 더 멋있는 다이어터 분이신데 제가 감히 응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저를 응원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냥 지난번처럼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막 근데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뺐었던 23kg랑 속도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급한 마음만 안 가지시면 그냥 똑같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루틴 잘 지키면서 너무 막 조급하게 빼려고 급하게 빼려고 굶지 말고 천천히 잘 하시면 그러면 10kg? 또 금방 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23kg를 빼고 유지를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법을 알 거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라줬던 거는 이거 네이밍의 페이지 컬러로 이 볼 중앙부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 복숭아빛 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바운싱 피치랑 페이지 이 두 개의 조합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눈썹은 영원히 써줄 것 같은 베네피트 구프 프루프로 눈썹을 그릴게요. 다음 거를 이야기해볼게요. 고백 받았는데 제 신체랑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좋아도 못 받아주겠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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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외모든 뭐든 성격이든 뭐든 좋아서 고백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럼 된 거잖아. 뭐가 문제지? 헤이 wake up. 아니면 그냥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외모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 못 받아주겠다라는 약간 핑계를 찾으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잘생겼나? 그래서 그런 건가? 난 그냥 일반인이잖아. 근데 막 갑자기 차은우가 나한테 연애하재. 그럼 게이드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 감정을 솔직히 좀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의 자존감이 조금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자존감을 채워라 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배울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외모가 이렇게 별론데 이런 사람, 이런 연애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일단은 한번 만나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랑 이렇게 내가 거절을 해서 끝내버리는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이 진짜 3초라도 들면은 그냥 만나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시려면 질르고 봐야 됩니다. 뭐든지 막 너무 고민 많이 하고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이러면은 후회가 조금 쌓일 수도 있거든요. 고백을 받았고 내 외모가 너무 별론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연애를 막 시작하기도 조금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제안 드려볼게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향과 약간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내 생각에 환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욕관리, 다이어트 정체기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다이어트가 정체기가 왔다고 할 만큼 다이어트를 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쉐딩을 하면서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뭘 먹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정체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유지어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나 진짜 철저하게 식단했어. 근데 살이 안 빠져. 이러는 거면은 너무 안 먹은 게 아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안 먹어도 안 빠지고 너무 먹으면 찌고 막 이런 진짜 이 딜레마 속에서 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 같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드셔도 살이 안 빠지니까 탄수화물량을 늘려보시고 그래도 안 빠진다 이러면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신체적인 대사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단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면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가 내가 평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막 10여 킬로가 빠지고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칼 들고 쫓아오면서 몇 월 며칠까지 살 안 빼면 당장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롭게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일상생활의 루틴을 좀 바꾸고 다이어트 몇 월 며칠까지 꼭 끝내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정체기가 와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65kg에서 멈춘 지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안 거슬려요.
뭐 멈출 수도 있지. 맨날 그렇게 같은 속도로 빠지겠어요? 몸무게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언젠간 빠지겠지 뭐 약간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이 안 빠진다고? 아, 살 왜 이렇게 안 빠져? 이러면서 더 굶지 말고 조금씩 더 챙겨 먹으면서 하는 게 더 오히려 정체기를 부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뭐 내가 평소에 먹지 않았었던 음식들을 먹고 다음날 다시 루틴하게 생활을 돌아왔더니 살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 빼다가 너무 안 빠지면 한 번쯤 먹고 싶었던 거 먹어주고 그리고 똑같이 운동하고 이러면은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루미르 제품 중에 이런 코랄 컬러 팔레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핑크 컬러랑 중간에 코랄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랑 눈 아래쪽에 다 발라줄게요. 진짜 식욕 참는 거는 그냥 참아야 돼요. 악으로 깡으로. 이건 솔직히 좀 악강이 좀 있어야 되기는 해.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맨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았잖아. 필라테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걸 맨날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근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맨날 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먹지 않으니까 그들의 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어. 대신에 내가 먹고 싶은 거가 진짜로 열망이 생긴다면 먹자. 대신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양껏 먹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컬러로 음영을 한번 줄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술을 마시고 와서 해장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짬뽕이랑 탕수육 먹고 싶어서 짬뽕 면 대신에 짬뽕 밥 먹고 그리고 탕수육 먹고 싶어서 탕수육 먹었어요. 근데 살 안 쪘어요.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양껏 먹으면 돼요.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위가 줄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그 전에 먹었었던 양만큼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그 위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배불러도 아깝다고 우겨 넣지 말고 배부르면 딱 멈추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먹는 거지. 그러면 다음날 살 안 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양껏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 먹고 싶은 음식을. 다음날에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음날 식단 조금 더 조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루틴하게 살면은 식욕도 막 그렇게 엄청 막 강렬하게 올라가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까지 식욕이 엄청나게 솟구치지 않고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양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쪘던 거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양껏, 내 위의 크기만큼만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식단 조절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이 너무 폭발해서 미치겠어. 그럼 그때 그냥 참지 말고 드세요. 그때 참잖아요? 그럼 나중에 입이 더 터져요. 그렇게 되느니 그냥 차라리 지금 조금 먹고 입이 덜 터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식욕이 미치겠다, 솟구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드시고요. 대신에 잠들기 전 4시간까지만 드세요. 내가 먹고 바로 자면 그 소화기관에도 너무 안 좋고 또 살이 잘 찌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석 그렸던 구프프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진짜 다이어트 질문이 진짜 정말 많았어. 그리고 나한테 코 수술 하셨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는 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 좀 유일한 컴플렉스라고 하자면 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 수술은 안 했고요. 코는 솔직히 필러를 한 4년 전에 맞았었어요. 근데 그거 이미 다 없어지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삐아 진저번으로 밑트임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위희 첫 주문해봤는데 너무 기대돼요. 위희 지금 시즌오프 중이랍니다. 여러분들 전 제품 30% 할인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갖고 싶었었던 것들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품절된 제품들은 재입고될 예정 없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SS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입고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2월 9일까지 있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짝사랑 성공, 정면 돌파해서 가지고 싶다. 짝사랑 화이팅! 짝사랑은 근데 확실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어차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은 나랑 같지 않다는 전제하에 짝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지 말고, 그리고 저는 기간을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장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어장 조금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질러보세요. 우리 아직 어리잖아. 할 수 있어. 뷰러 해주고 베이스로 이 마스카라 컬픽스 해줄게요. 짝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혼자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제일 힘들고 약간 비참해질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언더까지 해줘요. 짝사랑 화이팅!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줄게요. 약간 자존감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은데 지금 좀 여기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게 진로 고민이에요. 2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꿈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데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인생 왜 사나 싶어요. 이 진로는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진로가 굉장히 늦게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은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 13학번인데 17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휴학 한 번도 없이 진짜 칼 졸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칼 졸업하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저의 진로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되게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도 20대 후반까지 굉장히 방황을 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29살 때였으니까 저 29살 때 진로를 찾았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에요. 뭐 남들과 나의 시간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남들이 갖고 있는 타임테이블과 내가 갖고 있는 타임테이블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남들이 갖고 있는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느린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좀 뻔한 이야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남들의 타임테이블과 나의 타임테이블은 다르고 그들이 먼저 진로를 찾았다고 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로를 조금 늦게 찾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이 진로라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진로를 찾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문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문과나 이과로 대학교를 가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학과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과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탐구를 해보면서 막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그런 액티비티들을 조금 참여를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왜 사는지까지 이렇게 너무 딥하게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남들과 나의 타임테이블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느릴 수는 있어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 처지지 말고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샤프 소 심플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자존감 높이는 법, 비교 안 하는 법.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비교를 하나도 안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약간 비교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비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비교를 하되 나를 깎아내리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를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현대 사회에서.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지인들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뭐 연예인들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비교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비교를 하되 나를 내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내가 나를 비난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나만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나를 제일 1순위로 놓고 내 스스로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정신 차려! 이 세상에서 너를 너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라도 나를 좋아해야 되거든. 내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힘든 거잖아. 지금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뻔한 대답이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안 사랑해?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할 건데? 누가 남이 나를 사랑하는 감정으로서 나를 채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를 비난하지 말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한 번 더 해줍니다.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를 좀 자아 성찰이나 자기 반성 같은 건 필요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외적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행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고 내가 뭔가 일을 잘못했고 친구 관계에서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반성과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막 난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좀 자제하세요. 나만큼 나를 생각하고 내가 최우선인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번 더 해주고요. 이 마스카라는 키스미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프라 코스메틱 글레이즈드 도넛으로 코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적당히 잘 지내는 법이 궁금해요. 너무 내 사적인 이야기 하지 말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만 얘기하기. 뒷담화 하는데 끼지 말기. 이 정도? 이렇게 코에 하이라이터 하니까 갑자기 빡 살아나죠. 눈 앞머리에도 이걸 살짝 발라줄게요. 그냥 웃으면서 뭐 커피 타임 가질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뒷담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그러면 거기에 끼지 말기. 간단해요.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대하기. 뭐 회사에서 웃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제 인생 모토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기 때문에 열심히 웃으면서 모두를 상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해결해주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발라준 하이라이터는 이거 투/4 피치 컬러 하이라이터로 이 볼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꿀팁을 발견한 게 이게 투쿠의 도화살몬 컬러거든요. 이걸로 립라인을 따주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립라인을 따주고 이렇게 립라인을 자연스럽게 한번 따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피부에 디오 피치를 발라줘요. 이거 지속력도 좋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피부에 다니는 친구가 보내준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땡큐, 땡배감. 지금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되게 차분한 약간 코랄 컬러? 봐봐, 지속력 장난 아니라니까요. 방금 발랐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피의 바닐라 70% 글로스를 올려줍니다. 근데 이것도 컬러감이 약간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예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교살에 펄을 하나 올려줄 건데 아까 써줬던 그 팔레트에 이 하이라이터 펄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하이라이터 펄 한 번만 더 넣어주고 메이크업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이렇게 오늘 저의 고민 상담 콘텐츠와 함께하는 메이크업 영상은 끝이 났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이제 저의 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저 언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러면 안녕.